지원 가능한지도 봐야 되고. 근데 문제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써야 되는 사람들은 또 나중에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받으셔야 되고. 오늘은 서울, 경기,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국공립대학교 위주로 지원 전략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핸드폰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이따가 핸드폰을 좀 꺼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학별 그 지원받는 백분위는 그냥 단순하게 25%로 나와 있는 것들이 많고 실제 앞에서 간단하게 대학별로 환산하는 걸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의고사 받았죠? 거기 받은 거에서 실제 내 예상 백분위를 체크를 하시고 하신 거에서 이따 알려드리는 대학별 환산법을 받으셔서 다시 계산을 하셔야 돼요. 다시. 실제 백분위가 15씩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네. 15씩 떨어지는 이유는 탐구는 무진장 잘 갔는데 언수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 자기가 언수에는 잘 갔는데 탐구를 좀 못 받았다 그런 사람들은 실제 성적이 올라갑니다. 누가 그럴까요? 문과가 그렇습니다. 왜? 문과는 사탐의 반영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제 언수의 성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제 좀 못 봐가지고 별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은 사람도 있죠. 아마 오늘부터 해서 내일 모레 이렇게 해서 내일까지죠. 아마 입설명회가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저도 큰 입설명회 많이 해봤지만 할 수 있는 내용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학원에서 하는 설명회는 대학별로 조목조목 다 말씀을 드리고 실제 가시점 27일에 정시 성적표가 나오게 되면 그 후에 또 대학별로 다 들어갑니다. 작년에 정시 대학별로 배치상담 다 진행을 하고 설명회 할 때 기억이 나나요? 혹시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때. 그래서 몇 분이 못 오셨는데도 참 고맙더라고요. 왜냐면 눈이 바깥에 엄청 차가 못 움직일 정도로 눈이 왔었어요. 저도 한 시간을 넘게 지각되고 올해는 정시 배치 설명회 할 때는 눈이 좀 많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거 시작하면서 말씀드릴 게 온라인 사이트마다 등급컷이 좀 다 틀리죠? 저희도 제가 구성하고 나눠드렸는데 자, 보세요. 가채점입니다. 대학생과 재수생, 사무수생 같이 시험할 때 자기가 점수 넣는 방법이 틀려요. 재수생 다 체크를 하다가 이거 내가 몇 번 썼지? 3번이 정답인데 내가 3번 썼나? 4번 썼나? 애매하죠? 재학생들은 전부 다 정답입니다. 고3들은 다 정답이에요, 이게. 재수생. 아니, 3번인가 4번인가 좀 왔다 갔다 해요. 고민을 좀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거의 70~80%는 오답을 체크해요. 나머지 20% 정도는 정답을 체크합니다. 수험생들, 답이 기억이 안 나면 수험생들이 상품은 다 있습니다. 왜? 이때 경험해봤거든요. 실제 성적표가 나오고 나면 자기가 생각했던 성적보다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뒤로 가면 가채점하는 여유도 없는 학생들이 고3이에요. 근데 재생부터 3학생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채점에 다 자기 정답을 적어갖고 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실제 차이가 여기는 별로 없어요. 선생님 제가 언어 원점수가 90점이고 수학이 80점이고 외국어가 80점입니다. 이게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원점수 차이가 한 3점, 그러니까 문제 하나 정도 실제 시험에 나오는데 근데 고3들은 선생님 제가 언어 90이고요. 수학이 80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가 80입니다. 머리 소망이죠? 머리 소망입니다. 원래 점수가 아니고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성적이에요. 이 실제 성적이 나오면 원점수가 몇 점까지 떨어지냐면 7으로 많이 떨어지는 학생 45점 정도 차이 나는 거 같아요. 원점수가. 고3이 저한테 와서 가시점 상담 받았는데 제 예상 등급이 3등급, 2등급, 3등급, 4, 4입니다. 근데 성적이 나왔는데 5등급, 4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와요. 이게 고3입니다. 이게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에서 보는 등급 컷이 위로 올라갈 상황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떨어진다는 게 무슨 뭐 1등급 내상소식 96이고 우리 국어 기본 과학국가니까 96. 자, 그 다음에 2등급이 92. 자, 3등급이 86. 자, 예측입니다. 1점 정도 차이 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등급이 78. 자, 5등급까지만 볼게요. 67. 사이트, 우리 지금 여러분 스카이프 들어간 데나 아니면 다른 사이트 들어간 데하고 차이가 크진 않아요. 1점 또는
저는 대부분이 다 틀려요. 왜? 도수가 없어요. 분석을 해야 되는데 도수가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올까? 끝나자마자 뭐합니까? 점수하죠? 점수함수가 이것도 안 해. 가채점도 안 해봐요. 그래서 가채점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폭이 어디냐 하면 대부분 3등급 때에서 끝나요. 왜? 수시 2회차를 보러 가야 되냐 말았냐 궁금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계는 4등급 때까지 들어옵니다. 왜? 최저학력 기준이 여기권으로 넘어가면 하나 4등급 또는 100분이 70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4등까지 들어와요. 근데 5등급 밑으로는 안 들어와. 예측을 하다 보니까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가면 못 맞춰요. 누구든지 이건 귀신도 못 맞춥니다. 방어목도 이동만 하는 것도 못 맞춰요. 근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때까지는 거의 대부분 원점수가 많이 차이 나봐야 1점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성적대에서 선생님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가요? 희망이죠. 희망사항입니다. 떨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99%. 근데 문제는 올라갈 가능성은 없죠.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초반에 입시를 전문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온라인 사이트들이 시작하면서부터 1등급 얼마, 2등급 얼마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내리기 시작합니다. 내립니다. 1점씩 내려요. 왜? 처음부터 내려난다고 밀면서 그 밑에 이걸 뭐가 다르냐면 다시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쭈쭈쭈쭈. 책임져라, 뭐 이렇게. 포커시켜버릴까요?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형이 해봐야 뭐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부분의 온라인 사이트들이 대부분 높습니다. 그러다가 한 2, 3일 지나면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똑같아요. 많이 차이 나봐야 1점 차이. 이것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 고3들 때문에. 재수익이 많아요? 고선이 많아요? 고선이 많죠? 고선들이 희망사항은 알까지 하고 무조건 맞은 거예요. 그죠? 알까지 하면 다 맞은 겁니다. 자기가. 그리고 가채점을 못해갖고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누구? 5등급 미만은 가채점 할 생각도 없어요. 왜? 내내 꺼낼 거니까. 아니, 그냥 빨리빨리 하고, 옆에 뭐, 저기 뭐야, 파일 싣고 지나가는 여자생이 까깍까깍 거려도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자기 원래 성적대가 3등급 때, 4등급 때 그 이상 나온 학생들은 옆에서 감독관이 배고파하고 꼬르꼬르 소리만 들려도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오지 말아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가채점 점수 차이가 1점 정도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예요. 이 프린트에 예상 등급것을 다 해드렸습니다. 이거 보시고 여기다가 표시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칠 게 있어요.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자 넘기세요. 뒤로 쭉 넘기세요. 자 일반 유튜브 온라인 설명회에 가면 이 자료는 공개 안 합니다. 왜? 틀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공개합니다. 왜? 실력도 500명한테 모으면 되니까. 그죠? 후배들한테 모으면 됩니다. 근데 6월, 9월 아마 기억날 겁니다. 계속 이거 해줬었어요. 큰 차이가 없었어요. 모든 국대까지는. 자, 이거 보시고 국어 B, 수학 A, 영어 B 또는 영어 A 스타판에다가 자기 원점수에 지금부터 체크하시죠. 그래서 100분이 체크하시죠. 지금부터 100분. 자기 예상 표준점수 100분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국어 B 또는 국어 A 본 사람 혹시 있으면 체크하시고 수학 A 체크하시고 수학 B 본 사람은 없죠. 그 다음에 영어 B 또는 영어 A 자, 그 다음에 스타판에다가 체크하시죠. 혹시 국가대 각학 본 사람이 있다면 각학은 따로 여러분들 지금 시간에 안 드렸어요. 국가대 각학하는 건 많이 없어서 자, 요거 지금 계산을 해놓으셔야 돼요. 이따가 제가 그 환상 계산하는 거 간단한 건 알려드릴게요. 자, 체크하신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그 옆에 보시면 누적 인원수가 있어요. 비율에다가 표시하시고 자기 동점대에 있는 누적 인원을 체크해보세요.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거 설명드릴 건데 작년에 동점자 구간에 걸려있는 학생들이 실제 내일 원 썼을 때 동점자가 많다는 걸 판단 안 하고 그냥 원서 써가지고 떨어진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랑 동일한 구간에 있는데 실제 위와 밑하고 비교해봐서 인원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구간에 자기가 있다고 하면 하나 놔주시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적재점 나왔을 때 그걸 미리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체크해보세요. 인원수까지 체크하거든요. 자기 위에 인원수, 그 다음에 내 인원수 차이, 숫자, 내 밑에 있는 인원수 숫자 차이
갑자기 인원수가 내 위에서 나까지 내려오는 데는 1,500명이었는데 갑자기 내 구간에서 그 밑에 내려갈 때 3,000명이가 그러면 동점자 구간이 많은 구간에 돈이 걸려있는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핸드폰 있는 학생들은 자기 백분위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네 개 업력을 단순히 더해보세요. 그냥 내 예상 백분위가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9번은 백분위 예상이 80, 수학은 뭐 75, 외국어는 80, 한국어는 하나가 90이고 하나가 70이다. 이것도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왜 중요한지. 두 개를 반영하는 학교 학생들은 이거 두 개 더하세요. 평균 80이죠? 네. 우선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더하시고 이렇게 더하시고 이렇게 더하시고 그리고 평균 백분위를 따져볼 건데 그걸 그냥 평균 백분위를 따질 게 아니고 문과 기준부에서 알려질 겁니다. 뭐 지타임 때 입과할 거니까. 어제 상담한 학생 중에 우리 그 노출 보러 왔던 여학생이 한 명 있는데 평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학생이에요. 하나는 화학부상가 있는데 90, 하나가 치워야 돼 96인가요? 뭐 이렇고. 근데 파란팀가 뭐 좀 어려운 거 서양문가 먹어봤는데 예상했던 77인가 나왔어요. 이럴 경우는 이게 두 개 더하면 백분위가 좀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 학생이 만약에 앞에 엄수의 탐구 성적이 좋으면 두 개를 다 더해야 되는 불상사가 나와요. 기쁜 불상사죠. 근데 엄수의 탐구 성적이 안 좋으면 탐구가 하나만 들어가서 해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탐구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 다른 대학을 쓰기에는 조금 거북한데 전문대를 써야 되는 학생들은 이 탐구 하나의 백분위 기준력이 장담을 결정하죠.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탐구는 것도 세밀하게 지금 관찰을 놓쳐야 돼요. 700일 탐구전까지. 다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자료를 가겠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잠깐 넘어놓으시니까 할 겁니다. 자, 자료를 갑니다. 자, 2페이지부터. 자, 수능 일정입니다. 수능은 끝났다. 오늘부터 해피하다 가는 놀거가 절대 놀면 안 되죠. 나만 있는 게 아직 많이 있으니까. 특히 논술. 2회차 때 와서 수능 학생들은 또 논술을 봐야 되고. 지금 2회차 때 써야 되는 학생들도 많고. 근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2회차 때 논술 전형 보는 애가 남학생들은 없어요. 그나마 서울여대 하나 있죠. 아마 올해 난리 날 겁니다. 네, 온갖 피난민들이 그거 다 몰리겠죠. 네, 어떻게 마지막 모르니까. 자, 이 페이지에 보시면 수능 성적 발표일에 체크하십시오. 27일. 네, 27일 날은 성적표가 나온다고 해서 27일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 집에 나옵니다. 조만간에. 같이 전화번호 다시 적힐 거니까. 부모님이 깨지 않으시게끔 조용히 집을 싸서 도망가시면 돼요. 자, 27일날 성적표 받으시고 원수 접수 기간 보세요. 원수 접수 기간 12월 19일부터 24일까지 표시하십시오. 12월 19일부터 24일에 표시하십시오. 질문을 받고 하는데 선생님 이게 가나 가군을 왜 구분하나요? 아 정말 그 기본적인 건데 모르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게 왜 구분을 하는지. 원수 접수를 선생님 가군에 먼저 하고 나군에 따로 하고 가군에 따로 하는 건가 이거 물어보는 학생이 있는데 아주 기초적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가군과 나군과 다군을 구분해 놓은 건 문과하고 이과 학생들 때문에 구분해 놓은 게 아닙니다. 예체능의 학생들 때문에 구분해 놓은 거예요. 왜? 실기보는 날. 가군은 실기를 12월 초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빨리 가군이 끝내요. 일주일 정도. 그리고 12월 10일부터 시작해서 나군이 시작을 합니다. 끝나면 12월 20일부터 30일 거의 말 때까지 가군이 와요. 이것 때문에 구분해 놓은 거예요. 문과, 이과 학생들은 구분이 없어요. 특히 우리 문과 학생들은 그냥 가군과 나군의 가군은 내가 지원해야 될 대학교에 가군에 뭐가 있고 나군은 어디 있고 다군 어디 있느냐 그 차이뿐만 생각하시면 돼요. 단, 이따 합격자 성적을 말씀드릴 때는 이 가나다군의 폭발력이 굉장히 큽니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대학교인데
우선 가구가 나온 가구에 대한 부분은 실비를 보는 학생들이 전혀 날짜대를 구별해 볼 거니까 혹시 헷갈리지 마세요. 선생님 워서 쓸 때 여기 먼저 쓰고 이거 아닙니다. 워서는 언제부터? 19일부터 24일 크리스마스일 때까지 팩트하게 원서 쓰시고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면 되죠. 자, 전형기간 밑에 나와 있죠. 그 전형기간은 예체능기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면접 보거나 실기 보는 학생들. 정시 합격자 발표 2월 5일날 체크하십시오. 2월 5일. 네. 최초 합격자가 2월 5일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실제 여러분들이 추합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추가 합격은 서울대학교가 발표되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서울대학 발표 딱 나고 네, 연대, 고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대 쭉 이화대, 이천대 다 나와봐야 아무 이유 없어요. 서울대가 버티고 있으면. 우리 아직 발표 안 하면 추합이 안 돼. 왜? 얘 합격자 발표 나면 연고대 합격한 아이가 어디 가니까 같이 보시면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발표하기 전까지는 추합에 대한 궁금증을 전혀 갖고 있지 마세요. 그냥 얘기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미등록 총합 합격 통보 마감은 2월 19일까지 거기 표시해 놓으시고 그 위에 2월 6일부터 정시 등록 기간이다. 혹시 대학을 다니다 온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인하대학교에 다니고 있다가 재수를 해서 시험을 가고 시험의 성적이 잘 나와서 중앙대학교에 원서를 써서 붙었다. 그러면 등록기간이 얘하고 거의 똑같아요. 재학생들 등록기간하고. 그래서 여기도 등록이 돼 있고 여기도 등록이 돼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중앙대나 더 좋은 학교에 붙는다고 하시면 높은 학교에 얘를 가서 자퇴를 빨리 해버리셔야 돼요. 얘들